자, 65페이지 여러분 봅니다. 그 취득의 의의를 받고 그 취득의 유형을 볼 건데요. 취득의 유형을 쭉 소개해드리고 아까 그 취득의 의의에서 동그라미 3번 같은 거 무슨 얘기인지 다시 한번 볼게요. 그래서 66페이지 잠깐 한번 넘겨보세요. 66페이지 한 장 넘겨보시면 취득의 유형이 거기 그림의 표로 정리가 되어 있죠. 자, 요걸 제가 다시 한번 정리를 해드릴게요. 자, 이번 수랑까지만 요것도 이렇게 제가 판수하면서 해드리는 거고 3월달 되면은 그때는 그냥 쭉쭉 읽고 그냥 지나가는 건데 오늘까지만 한번 쭉 설명을 드립니다. 판사하면서요. 취득의 유형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 어떤 모습으로 취득되는지 취득의 유형을 보면 취득세는 자, 취득의 유형은요, 두 가지로 크게 나눠져요.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 유형과 사실상 취득한 건 아니지만 지방세법상이요.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요. 의제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간주 취득 또는 의제 취득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취득했다고 간주하는 경우, 의제하는 경우가 있는데 민법에서 처음 오신 분들은 배우죠, 여러분들? 뭐뭐하는 것으로 본다, 간주한다, 의제한다. 다 같은 말이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도 법에서 지방세법에서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사실상 취득령은 또 전소유자가 있느냐 여부에 따라서 원시 취득과요. 원시 취득과 또 그다음에 또 승계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원시 취득이라는 것은 이 물건에 대해서 나 이전에 전소유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고 내가 소유권을 새로이 창출하여 취득하는 건데 원시 취득. 대표적인 예가 건축물 우리가 신축하는 경우예요. 맨 땅에 건물 지어보세요. 그러면 전소유자 없고 내가 이제 새로이 소유권을 취득했잖아요. 원시 취득한 거죠. 네. 또 재축이요. 자, 공법에서 여러분 배우는 재축, 신축과 재축은 원시 취득입니다. 취득세가 부과돼요. 건물 지었을 때. 또 그 다음에 매립간척에서요. 자, 공유수면을 매립간척 해가지고 토지를 취득합니다. 농지나 택지나 이렇게 토지를 취득해요. 이것도 전소유자 없죠. 예. 그 다음에 민법상 시효 취득 같은 이런 것들이 다 등등이 원시 취득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부과되고요. 승계 취득은 이제 전소유자로부터 권리를 승계받아 취득하는데 대가지급 여부에 따라서 무상 취득과 유상 취득으로 나눠져요. 그랬을 때 무상 취득은 유형이 어떤 게 있냐면 무상 취득은 상속이나 증여 같은 게 대표적이죠. 자, 그래서 요것도 계속 초반에는 이제 질문을 많이 받는 것 중에 하나인데 우리가 취득세, 법에 열거된 대상 물건을 상속이나 증여를 받잖아요. 그럼 뭐가 부과되냐면 취득세가 부과돼요. 근데 취득세가 부과되는데 어떤 분들은 계속 물어보는 게 아니 상속세, 증여세를 내는데 왜 또 취득세까지 또 내야 되는 건가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상속세, 증여세, 과세의 목적과 취득세, 과세 목적은 다르기 때문에 상속세, 상속 증여받으면서 상속세, 증여세를 냈든 안 냈든 상관없이 상속 증여받은 물건이 취득세 대상에 해당하면 뭐가 부과된다고요? 취득세가 부과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자, 그 다음에 유상취득이요. 매매나 증여 같은 매매나 교환 같은 매매, 거래 대표적인 유상승계 취득이 대표적인 예죠. 거래대금 주고 취득하니까 매매가 대표적인 취득세 과세되는 유형이고 교환이요. 금전 이외 재산권을 서로 맞바꾸는 건데 그래서 갑소유의 A 건물, 을 소유의 B 토지를 서로 교환합니다. 그렇죠? 맞바꿔요. 그러면 갑은 자신 소유의 A 건물을 을에게 대가로 주고 을로부터 B 토지를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B 토지를. 을 입장에서 보면 자신의 B 토지를 대가로 주고 갑의 A 건물을 유상승계 취득하잖아요. 그래서 교환은 거래 양당사자 모두에게 취득세가 과세될 수 있다. 이게 특징입니다. 교환. 법인의 현물출자 한다거나 법인의 현물출자 이런 거예요. 자, 법인의 현물출자도 보면 여러분 이런 거예요. 갑이라는 사람이 있고 출자자가 있습니다. 자, 출자자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새로 설립되는 설립회사가 있어요. 설립회사가 있으면 갑이 이제 주식 대금을 납입하고 주식을 인수하면 문제가 아닌데 그게 아니라 자, 예를 들어서 현물로 부동산 같은 걸로 출자하게 되면 소유권 이전합니다. 자, 그리고 이제 설립회사로부터 신주 주식을 이제 배정받게 되는데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근데 주식 같은 걸 배정받게 되는데
근데 여기서 주인공은 설립회사예요. 자, 설립회사 입장에서 보니까 주식이라는 지분이라는 대가를 주고 출자자로부터 부동산을 취득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요 설립회사의 취득은 자, 취득세가 과세됩니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매매, 교환, 법인의 매물 출자 이런 거예요.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 취득 유형이요. 취득세는 사실상 취득만 하면요. 자, 사실상 취득만 하면 취득세는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사실은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해요. 취득세는.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원시 취득이든 승계 취득이든 유상이든 무상이든 불문한 일체 취득을 말합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는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취득 원인을 불문하고 과세가 된다. 자, 그래서 시험에서 상속 증여 등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이러면 틀려요. 취득 원인 불문하고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런데 다만 원시 취득에 과세되지 않는 경우도 있어요. 자, 한번 보세요. 차량이라든가 기계 장비나 항공기 같은 것을 조립 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선박을 주문에 의해서 건조합니다. 그리스 선주로부터 뭐 현대 위포조선 같은 데서 배를 주문받아서 건조합니다. 이렇게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이나 이런 것들은 원시 취득할 때는 자, 취득세를 과세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얘들은 결론적으로 승계 취득할 때만 취득세가 과세돼요.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무슨 얘기냐면 현대자동차에서 완성차를 딱 만들었어요. 거기다 대고 그럼 뭐 현대자동차가 완성차 딱 만들었을 때 전소유자 없잖아요. 현대자동차가 자동차를 원시 취득했죠. 거기다가 취득세를 완성차 만들었을 때 취득세를 딱 부과해 보세요. 그러면 현대자동차는 소비자들에게 자동차를 팔 때 취득세 부과받은 만큼을 자동차 원가에 반영해서 팔겠죠. 그럼 우리 같은 소비자들은 현대자동차로부터 자동차를 승계 취득할 때 취득세를 내잖아요.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자동차 가격에 이미 또 취득세가 반영돼 있잖아요. 그러면 이중과세 문제도 생기고 또 수출 경쟁력도 떨어지고 그러기 때문에 자, 차량이나 기계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 머리글자를 따서 차, 기, 항, 선이요. 에브리버디 다 같이요. 시작. 차, 기, 항, 선은 원시 취득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합니다. 자, 승계 취득에 한해서만 과세해요. 근데 옛날 시험에서 예전에 바꿔서 나온 것이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하는 선박은 원시 취득에 하나요 과세한다. O, X요. X입니다, 여러분. 승계 취득할 때만 과세합니다. 원칙은 원시, 승계, 유상무상 불문하는데요.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여러분들. 이런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은 아닌데 지방세법상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취득세 부과되는 경우가 있어요. 자, 어떤 경우냐? 자, 처음 오신 분들은 잘 봅니다.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요. 토지 지목을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무슨 얘기인지 한번 볼게요, 여러분. 갑이라는 사람이 밭을 갖고 있었는데 요거 대로 지목을 변경해요. 대지로. 그러면 여러분 보세요. 지목 변경 전에 밭이었을 때 소유자가 누굽니까? 갑이에요. 자, 대지로 지목 변경됐을 때 소유자 누구예요? 갑이에요. 그러면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대지라는 것의 취득을 한번 보세요. 메리칸적으로 원시 취득한 것도 아니고요. 공짜로 받거나 대가 주고 취득한 거 아니잖아요.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 유형 어느 유형에도 해당되지 않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 유형에는 해당되지 않는데 다만 지목 변경 전에 가격이 1억이었는데 지목 변경 후에 5억이 됐다고 쳐요. 그러면 이렇게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잖아요. 자, 여기서는 지금 이 사례에서는 4억 원만큼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증가했잖아요. 이 토지 가치가. 그랬을 때 과세 당국은 이거예요. 지목 변경의 경우로 인한 토지의 취득은 사회통념상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어떻든 간에 네가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치가 토지의 가치가 증가했어. 그러면 이 가치 증가분 4억 원에 대해서 취득했다고 뭐 한다? 의제, 간주해서 4억에 대해서 취득세가 과세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래서 토지 지목 변경으로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이 가액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제해서 취득세 부과됩니다. 근데 단순히 토지 지목만 변경된다고 취득세 부과되는 것은 아니고 반드시 어떤 일이 있어야 돼?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만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문에 이런 거 보니까 문제 어떤 문제 보니까 예전에 그 동영모의고사 같은 거 할 때 나중에 이제 이렇게 통계 보니까 많이들 틀린 게 뭐냐면 이렇게 하니까 이걸 많이 틀리더라고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OX예요. 네? 자, O예요, X예요. 갑자기 그냥 잘 나가다가 갑자기 자 이렇게 하는데, 자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에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봅니다, 여러분. 아셨죠? 맞습니다, 이거. 금방 내가 했잖아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지만 취득한 걸로 본다니까. 자, 그래서 단순한 토지 지목 변경의 경우는 안 되고요. 가액의 증가가 있어야 됩니다. 또 보세요, 여러분들. 차량이라든가요, 기계 장비,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이요. 종류를 변경합니다. 차량이나 기계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하는데, 이 종류 변경이 어떤 건지는 자세히는 몰라도 돼요. 이따 교재에 보겠지만 이런 거예요. 자동차 같으면 핵심 부품 뭡니까? 자동차 핵심 부품보다 엔진, 원동기 장치, 엔진을 교체한다거나, 자동차의 엔진을 교체해 보세요. 엔진이 망가져요.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소유자 변동이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근데 엔진이 교체됨으로 자동차의 가치가 상승하겠죠? 이런 거. 선박 같으면 배 재질을 배 재질을 바꾼다거나, 승선이나 많이 탈 수 있도록 한다거나, 짐을 많이 실 수 있도록, 적재력량 많이 실을 수 있도록 변경한다거나, 이런 걸 말해요. 하여튼 자세히는 몰라도 되고요. 차량이나 기장비 선박 그렇게 종류를 변경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뭐한다? 의지합니다. 그렇잖아요. 엔진 교체 전과 후에 자동차 요거 사회통념상의 원시 승계 유상무상 취득용에 해당되지 않지만 가치가 증가했을 때 그 가치 증가분을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또 그 다음에 보세요. 건축물을요. 건축물을 개수해요. 건축물을 개수합니다. 개수가 뭔지는 교재에 이제 쭉 나와 있고, 또 공법상의 대수선을 포함하는 건데, 개수가 고치는 게 대수선이 뭔지는 공법에 배우는 거고요. 하여튼 건축물을 여러분 개수해요. 그래서 또는 증축을 해요. 그랬을 때 소유자 변동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잖아요. 근데 다만 개수하거나 증축함으로 건축물의 가치가 증가했겠죠? 그 가치 증가물에 대해서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역시 그 가액의 증가를 취득했다고 의지합니다. 그래서 이것도 그 얘기입니다. 자, 그 다음에 또 보세요. 그래서 얘네들은 이렇게 가액의 증가가 있을 때 그 가액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거고요. 또 그 다음에 과점주술한 자가 있습니다. 절 보세요, 여러분들. 과점주술한 자가 있는데,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해요. 주식을.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합니다. 자, 여러분, 이따가 이제 보겠지만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미리 말씀드리면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닙니다. 그런데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과점주술한 자가 있습니다. 어떤 비상장법인이에요.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술한 자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는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그 비율만큼 이 비상장법인 소유의 부동산 등 취득세 대상 물건을 이 과점주주가 취득했다고 간주해서 의지해서 취득세가 부과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거 이제 어떤 건지 나중에 자세히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자, 이때 과점주주라고 하면요, 이 법인의 전체 주식 총수 중에서 자, 100분의 50이요. 즉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딱 100분의 50인 주주는 그러니까 과점주주에 아니에요. 아닙니다. 50% 초과 보유하는 주주를 말합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런 경우에 또 취득세가 과세가 됩니다. 자, 그럼 여러분 보세요. 취득세가 과세되는 유형들을 제가 다 소개해 드렸어요. 그럼 과세되지 않는 것에 방점을 찍어야 되겠죠? 그럴 때, 자, 보세요. 취득세는 원시 취득, 유상무상 불문하는데 다만 원시 취득 과세되지 않는 경우, 차, 기, 항, 선의 경우 원시 취득할 때는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세요. 그 다음에 취득세는 또 여기 보세요. 사실상 취득해야지 형식적인 취득이요. 신탁법에 의한 신탁세산 취득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고요. 또 소유권을 취득해야지 소유권, 이해권리, 부동산 임차권, 지상권, 전세권, 지역권 같은 아파트 당첨권 같은 이런 소유권, 이해권리들은 취득세 과세되지 않는다는 거. 요거 딱 아시면 되겠습니다. 자, 교재를 봅니다. 65페이지 일단 보세요. 65페이지 안가로 1번 취득에 의해서 동그라미 1번 아까 취득세에서 그래서 취득은 뭐냐면 원시 승계 유상무상의 모든 취득을 말한다고 그랬죠? 예. 동그라미 3번을 또 봅니다.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즉 소유권 이전 행위가 없는데도 지방세법에서는 선박, 차량과 기장비 종류를 변경하거나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가액이 증가한 경우 및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등의 경우에도 취득으로 보는 경우가 있다는 얘기 말씀드렸고, 취득의 유형이요. 사실상 취득용과 의제 취득, 간주 취득용으로 나눠지는데 66페이지 봅니다. 표의 취득의 유형은 제가 설명을 다 드렸고요. 동그라미 1번에 봅니다. 원시 취득이요. 가로 안에 보니까 밑줄을 그으세요. 수용재결로 취득한 경우 등 과세상이 이미 존재하는 상태에서 취득하는 경우는 어떻게 한다? 제외합니다. 여기 원시 취득에 해당되지 않아요. 자, 그 다음에 의의를 보시면 의의는 뭐 줄글 필요 없는 거고 전소유자 없이 소유권을 새로 창출하여 취득하는 것을 말하는데 다만 여기요. 자, 머리 글자에 동그라미 하셔야죠. 차, 기, 항, 선. 자, 얘네들은 승계 취득인 경우만 과세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원래 취득세는 건축물 신축 같은 원시 취득 과세가 되는데 다만 차기항선만 원시 취득은 과세한다 안 한다? 안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밑줄 그으시고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니은번 그 원시 취득의 유형이 쭉 나오는데 그냥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는 거. 그 다음에 쭉 내려와서 66페이지 동그라미 2번의 승계 취득입니다. 의 전소유자로도 권리를 그 유상무상으로 승계받아 취득하는 거 말하는데 그러므로 여기 밑줄이요. 취득세는 유상으로 취득하든 무상으로 취득하든 불문하고 취득세가 과세된다 밑줄이요. 그래서 여러분 무상 취득은 과세되지 아니한다 그러면 X입니다. 상속증여 같은 무상 취득도 과세가 된다는 거. 67페이지 유형 매매교환 등 쭉 나와 있고 읽어보시고 동그라미 3번 중간에 간주 취득 나와 있습니다. 의제 취득용이요. 의는 읽어보는 거예요. 원시 승계 취득의 사실상 취득용인에 해당되지 않지만 지방세법에서 취득한 것으로 보아 취득세 과세는 경우인데 니은번 유형에서요. 토지 지목 변경이요. 자, 토지 지목을 사실상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한 취득이 있는 것으로 본다 밑줄이요. 자, 그리고 이어지는 얘기는 읽어보는 거예요. 이 경우 토지 면적이 증가한 것은 아니지만 지목 변경으로 토지 가치가 상승했고 그 증가된 토지 가치만큼 담세력이 발생했다고 보아 이를 취득으로 간주하는 것이다. 이해되셨습니까 여러분? 가액이 증가했을 때. B번 차량 등 종류 변경. 이것도 연필 같은 거로 살짝 밑줄여. 차량기 장비 선박의 종류를 변경함으로써 그 가액이 증가한 경우에 그 증가분에 대해서 취득이 있는 것으로 간주한다 밑줄. 종류 변경이 뭔지 보충 내용에 나와 있는데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고 참고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종류 변경이라면 차량이나 기장비에 있어서는 엔진 교체, 적재력량, 승선 인원 또는 차체가 각각 변경된 것을 말하고 선박의 경우는 기관이나 승선 인원, 용도 등이 변경되는 것을 말합니다. 자, C번 개수입니다. 건축물 개수란 건축법 규정에 따른 대수원과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중 법령으로 정하는 시설물을 한 종류 이상 설치하거나 수원하는 것을 말합니다. 개수로 역시 얘도 밑줄이요. 가액의 증가가 있는 경우에 그 증가한 금액에 대해서 과세하고요. 밑줄이고 동그라미 D번입니다.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이요. 법인의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지방세계분법 규정에 따른 과점주가 됐을 때는 그 과점주주는요. 해당 법인의 부동산 등을 얘가 직접 취득한 게 아닌데도 주식을 취득한 비율만큼 취득한 것을 뭐한다? 의제, 봐서 부과가 됩니다. 다만 여기 밑줄입니다. 법인 설립 시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함으로써 과점주가 된 경우는 취득으로 보지 아니한다. 밑줄 쫙이요. 자, 여기 어떤 얘기인지 이제 한 장 넘기시면 68페이지에 양가로 3번의 과점주주에 대한 간주 취득 자세한 내용이 나와요. 요거는 이제 우리가 3, 4월 달에 5, 6월 달에 걸쳐서 자세히 과점주주의 취득 어떤 내용인지 사례까지 해서 하나하나 다 이제 공부할 거예요. 나중에 공부할 일이고 오늘은 뭐만 보시냐면 그 제도의 취지 같은 거 이제 쭉 나와 있는데 이런 거예요. 자, 한번 쭉 들어보세요. 과점주주의 주식 취득 일단 대략적인 설명만 듣고 오늘은 제목만 기억하고 갑니다. 과점주주 주식 취득. 주식은 취득세 대상이 아니에요. 우리가 주식 취득할 때는 취득세 부과되지 않아요. 근데 왜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되냐면요. 이건 비상장법인일 때 그래요. 여러분 우리가 비상장법인의 과점주주가 되면요. 지멋대로 합니다. 우리 법인의 부동산 사자, 팔자 지멋대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 그 이미지 배력, 그
비상장 법인이 소유하는 부동산 등에 대해서 이 과점주주가 자기 재산과 다를 바 없다고 봐요. 이미지배력 그 관리 처분력이 있다고 봐가지고 거기에 이제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주식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를 부과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여러분 보세요, 제가 그런 건데, 제가 비상장 법인을 설립한다고 했을 때, 지난 기초입문 과정에서 물어봤어요, 제가 여기 여러분한테. 제가 비상장 법인을 이번에 법인 하나 설립하려고 그래요. 제가 설립하는 비상장 법인의 주식을 자 사실 분이요. 그래도 저 그때 그래도 몇 분이 그래도 손 들으려고 딱 했었네, 그죠? 역시 그래도 나를 믿고 신뢰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몇 사람이 있구만. 나머지는 못 믿겠다 이 얘기죠 지금. 그래서 제가 비상장 법인 설립한다 그러면 대부분 안 사잖아요. 사람들이. 누가 사요? 그냥 여러분들이 뭐 하려고 이렇게 법인 설립하면. 그럴 때 주로 그러니까 처음에는 어떻게 하냐면 자기하고 자기 그 가족들 뭐 자기 인척들 이렇게 명의로 대부분 주주를 구성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보세요. 자, 이 과점주지 주식 취득 요거 과세하는 이유는 비상장 법인의 과점주주가 지멋대로 하니까 독과점을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촉구하기 위해서 이 취득세를 부과하는 건데, 그 취지가. 근데 비상장 법인 처음 법인 설립할 때부터 독과점 억제하고 소유분산을 시키면 법인 설립이 돼야 한대요. 안 되잖아요, 여러분들. 그러니까 법인 설립 시에 발행하는 주식 지분을 취득할 때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 요거 시험에서 여러 번 나왔습니다. 그래서 법인 설립 시에는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과점주의 주식 취득에 대해서는 취득세 납세 의무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68페이지에 이 과점주의에 대한 간주 취득 자세한 얘기는 우리가 3, 4월부터 이제 다음 순환에 이제 제가 자세히 알려드리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보기로 하고요. 3, 4월 달에. 오늘은 넘어갑니다. 요 정도만, 오늘은 그냥 제목만. 과점주가 주식을 취득했을 때 주식은 취득세이 아닌데도 이제 취득했다 의지해서 과세가 되는데요. 그런 얘기들 나와 있는데 가만히 있어봐요. 그 정도만 뭐 보시고 다 자세한 얘기는 그래요. 법인 설립 시에는 근데 하여튼 취득을 보지 않는다는 거, 그 정도만 아시고요. 오늘 넘어갑니다. 그리고 나머지 자세한 얘기는 나중에 우리가 자세하게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넘어가셔서 어디로 가시냐면 71페이지로 갑니다. 제2절 과세 대상이에요. 취득세는 어떤 것을 취득했을 때 취득세가 부과될 것이냐, 이걸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취득세 대상은 뭐 이제 스토리를 통해서 제가 한번 쭉 소개해 드릴 테니까 한번 기억해 보세요, 여러분들. 취득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습니다. 취득세 과세 대상은 법에 열거가 되어 있어요. 열거주의 과세한다고 하는데, 열거주의 과세. 법에 열거된 거, 이런 거, 열거된 것에 대해서만 과세가 돼요. 자, 그런데 이제 상대되는 개념이 포괄주의라고 그래서 법에 규정이 없어도 과세할 수 있다는 거, 이게 포괄주의인데 우리나라는 상속증여세법에서 포괄주의를 채택하고 있어요. 그래서 증여세 같은 거 특히 있죠. 법에 이런 게 증여 유형이다. 이렇게 이럴 때는 증여한 거야. 이럴 때 증여한 거야. 법에 규정이 쭉 나와 있어요. 근데 그건 예시 규정이고, 어떻든 간에 법에 규정이 없어도 부가 무상으로 누관계로 이전이 되잖아요. 그럼 이제 증여세가 부과돼요. 그래서 이제 포괄주의가 채택하고 있다는데, 우리 상속증여세 우리 시험범위 아니니까 그건 신경 쓸 거 없고, 우리 시험에 관계된 주요 세금들은 다 법에 열거된 것을 취득할 때만, 등록할 때만, 보유할 때만, 양도할 때만 세금이 과세가 돼요. 취득세는 어떤 것들이 취득세상으로 열거가 되어 있냐 그러면, 자, 어떤 사람의 스토리를 통해서 한번 소개해 볼게요. 여러분 보세요. 갑이라는 7080 세대 갑이 있습니다. 7080 세대 갑의 이 사람의 고향은 어디냐면 포항 영일만 앞바다가 고향이었습니다, 여러분들. 포항 영일만 앞바다 고향이었는데, 여러분 이쪽 출신 분 계시나요 혹시? 포항, 경주, 안강, 없습니까 여러분? 이쪽 고향. 한 사람? 자, 그래서 포항 영일만이 고향인 어떤 사람이 있습니다. 어린 시절의 꿈은 마도로스가 되는 게 꿈이었어요. 바다를 보면서 어린 시절에 마도로스를 꿈꾸고, 그래서 선장이 돼가지고 이제 마도로스가 돼서 5대양 6대주를 누비는 그런 꿈을 꿨어요. 그런데 꿈은 꿈으로 끝나고 자, 서울에서 직장 생활하다가 어느 날 삶의 회의를 느꼈어요. 고향으로 이 사람이 낙향하는 과정을 우리 국어 시간에 배웠어요. 3인칭 전지적 관점에서 한번 따라가 보니까 이 사람이 서울에서요, 토지 건축물을 팔고
항공기를 타고요, 여러분. 항공기 타고. 자, 예전에는 김해공항을 간다고 그랬더니 어떤 수강생이, 이쪽 출신 수강생분이, 쌤, 저희 동네에 포항공항 생겼는데, 예, 그래, 포항공항으로 간다고 또 얘기를 했더니 어떤 수강생이, 쌤, 저희 포항공항 있긴 있는데, 예, 주로 김해공항을 이용하는데, 어쩌라고, 그래서 그냥, 하여튼, 공항을 갔다가요, 그 다음에 차량을 타고요, 이동합니다. 그래서 포항 영일만에 도착해서 매달 받아보고 소위를 합니다. 그래서 오길 잘했다, 오길 잘했다 하면서 매달 받아보고 소위를 하는데, 여러분, 제가 그 항상 요 타임에 그 소개해드리는 시인 한 사람이 있어요. 이생진 시인의, 여러분들이 받아갈 일이 있으면 있죠? 이생진 시인의 그리움 바다 성산포라는 시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 갈 일이 있으면 진짜 이거 들고 가면 좋아요. 아니면 뭐 동해바다라도 이렇게 가실 일이 있으면, 받아갈 일이 있으면 요거 들고 가면 좋습니다. 그래서 이 이생진 시인의 시를 보면은 이런 글귀가 나와요. 술은 내가 먹었는데 취한 것은 바다다. 뭐 수평선에 눈이 베었다. 뭐 이런 게 나오고, 제가 그 한때 그 카톡에다가 있잖아요. 카톡에다가 이런 글귀를 써놨어요. 이생진 시인의 시꾼데요. 이런 거예요. 방파제 있죠? 빨강 등대 아래 방파제에 걸터 앉아 해삼에 소주 한 잔. 예. 고독이 방파제 펄떡인다. 뭐 이런 식으로 제가 해놨거든요. 점점점. 그랬더니 오랫동안 몇 년간 3, 4년간 연락 없었던 친구들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이, 야, 별일 없냐? 뭐 잘 지내지? 하면서 막 카톡이 막 계속 왔어요. 아니, 진짜예요. 그 다음 그 무렵에, 처음에 저는 몰랐거든요. 그래서 그냥 카톡 이런 거 저는 사진 같은 것도 그렇고 뭐 이런 거 바꾸고 이런 거 신경 안 쓰거든요. 원래 카톡 같은 거. 근데 그렇게 한번 해놓고서 그냥 잊고 있었는데, 자꾸 친구들이 그냥 뭐 별일 없냐, 무슨 막 전화도 오기도 하고, 그 다음에 카톡으로 계속 무슨 일이 있냐, 아니면 뭐 잘 지내지, 막 그런 식으로 안부를 묻는 계속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다가 어느 날, 왜 갑자기 그 애들이 연락도 없다가 갑자기 이렇게 오지? 그러다가 딱 어떻게 하다가 생각한 게, 보니까 그 글귀가 있잖아요. 딱 그냥 방파제에 걸터 앉아서 고독에 소주, 해삼에 소주 마시면서 소주 깡소주 마시다가 그냥 그 고독이 방파제 펄떡이고 막 이러니까 금방 뛰어들 것 같으니까, 이 녀석이 무슨 일 있나 요새 막 안 되나 뭐가 막 그러면서 친구들이 막 걱정돼가지고 카톡이 오더라고요. 이 사람도 맨날 그렇게 받아보면서 있죠? 그렇게 소위를 하고 있었는데, 이 사람 부인이, 야 인간아 일 좀 하라, 맨날 그게 뭐냐 그래가지고 어부가 되기 결심했어요. 그래서 선박을 사고요, 어업권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샀어요. 어업권을. 그래서 고기를 잡습니다. 근데 여러분, 어부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죠. 구경할 때는 어부가 굉장히 못 가지고 괜찮아 보이지만, 막상 어부 해보세요. 그 어부가 얼마나 힘든가. 그래서 도저히 안 되겠다 이거는. 그래서 내 제2의 인생을 불태울 수 있는 뭔가 없을까, 여행을 떠났어요. 그래서 여행을 떠나가지고 어디로 갔냐면, 이거 칸이 좀 모자르다, 이거 큰일 났다, 이거 이쪽으로 하니까 칸이 모자릅니다. 이쪽으로 다시 오겠습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출발해 볼게요. 자, 서울에서 토지 건축물 팔고 있죠? 예. 자, 항공기를 타고, 자, 공항에 갔죠? 포항공항에. 그 다음에, 여기 영일만까지는 차량을 타고 이동했고요. 그래서 포항 영일만 도착했습니다. 그래서 맨날 받아보고 소위를 했고, 자, 어부가 되라고 마누라가 그냥 성화되니까 그냥 어부가 그러니까 일 좀 하라고 그래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그래서 선박 취득했어요. 어업권을 취득해서 고기를 잡았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힘들어서 여행을 떠났어요. 어디로 가냐면 강원도 정선에 갔습니다. 여러분, 강원도 정선 가면 여기에 뭐가 있냐면 강원랜드가 있죠. 강원랜드 있잖아요. 제가 여러분 사북고한 태백 이쪽 하고, 제가 제 인생에서 사북고한 태백하고 얽힌 인연들이 좀 있습니다. 사북고한 태백하고 얽힌 인연이 있는데, 제가 혹시 여기 사북고한 태백이 고향이신 분? 사북, 고한, 태백 없습니까? 광명 쪽은 없네. 다른 데 가면 한두 분씩 계시는데, 제가 공부할 때 있잖아요. 예전에 공부할 때 있죠. 제가 예전에 공부할 때 20대 공부할 때 어느 날 저 같은 경우에는 공부를 있잖아요. 객관식 시험은 순발력하고 집중력이 중요하거든요. 객관식은 순발력하고 집중력이 좀 중요해요. 그러면은 객관식은 돼요. 근데 저 같은 경우는 한 몇 개월은 집중력 있게 집중해서 몰아쳐서 공부하고, 거의 뭐 공부할 때는, 저 같은 경우도 공부할 때는 하루 있잖아요. 진짜로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있잖아요.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거의 잠자는 시간 빼놓고는 눈 떴다 그러면 거의 공부만 계속.
그래가지고 이렇게 그 도서관 같은 데서 저 앉았다가 일어날 때 있잖아요. 걷지를 제대로 하숙집, 진짜요. 그 독서실 같은 데서 도서관 공부하다가 하숙집 올 때 걷지를 못했어요. 잘. 진짜로 걷질 잘, 처음에 걷질 못하면서 이러면서 올라오고 그랬어요. 진짜요. 저는 걷질 다리가 퉁퉁 붓고 걷질 못했어요. 움직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가지고 그럴 정도로 한 3, 4개월은 제가 공부할 수 있어요. 눈만 뜨면 계속 그냥 보면서 집중해서. 그러니까 그럴 때 공부할 때는 밥 먹을 때도 공부 생각하고 있잖아요. 그 공부했던 거 떠올리고, 그 다음에 산보하면서도 이렇게 저 암기 이렇게 하면서 리마인드 하면서 이렇게 다니고. 진짜예요. 3, 4개월은 그렇게 공부할 수 있는데, 저는 뭐가 문제였냐면, 제가 이제 2차 할 때는 어떤 게 문제였냐면, 어느 날 갑자기 있잖아요. 공부하다가 저녁 때 이렇게 스탠드 이렇게 해서 막 공부하다 보면, 어느 때 책 속에 있는 활자들이 있잖아요. 우수수 쏟아져요. 눈물과 함께. 왠지 막 그래. 미쳐요. 그러면은, 예전에 제가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있죠. 바다 보려고 그냥 답답하고 막 그럴 때 바다 보려고 휙 갔다가 바다 보고 휙 오고 그런 적이 있거든요. 청량리에서 기차 타고 가는데 제 앞자리에 제 또래 어떤 서울에서 이제 집이 고안이에요, 고안.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있죠. 강원랜드 생기기 전에 고안읍이 고향에 있는 어떤 친구를 만났어요. 근데 우연히 그냥 기차에서. 걔도 서울에서 이제 학교 다니고 그 다음에 이제 자기 고향집을 가는 길이었어요. 그런데 고안에서는 자기가 자랑하더라고요. 수제 났었다는 소리 들었다고 하면서 얘가 자랑하면서 막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고안읍에서 강원랜드 생기기 전이었는데 우연히 얘랑 이제 기차 타고 가다 죽이 맞아가지고 얘 따라서 그냥 이렇게 고안읍에 내렸었어요, 옛날에. 그래서 강원랜드 생기기 전이어가지고 탄광촌 아시죠? 저 폐광되고 그래가지고 을씨년스럽고 막 그럴 때예요. 얘 따라서 내려가지고 거기서 허름한 하숙집에서 같이 연숙에서 밤새 술 마시다가 아침에 저는 이제 기차 타고 동해바다 가서 바다 보면서 있죠? 그럼 좀 마음이 넓어져요. 바다 보면서 소주 있죠? 이런 거 이제 청승이라고 하는 건데, 바다 보면서 소주 까고 있죠? 그래서 한참 바다에 보면서 누워있다가 오면 좀 마음이 편해지고 그랬거든요. 그래서 공부하고 그랬었는데, 하여튼 여러분 보세요. 이 사북고안 태백, 여기 강원랜드에서 얘가 있잖아요. 이 사람이, 이제 카지노 하면서 아이템을 떠올립니다. 자, 그런데 요 사북고안 태백에 강어죽죽한 이렇게 깎아지던 산들 있잖아요. 폐광촌의 산들을 바라보면서 아이템이 떠오릅니다. 그래, 여기 온 사람들 골프도 좀 치고, 그 다음에 콘도, 숙박도도 좀 하고, 그 다음에 종합체육시설 운동도 하고 있죠. 운동도 하고, 그 다음에 폼나게 승마도 하고, 요트 탈 수 있는 이런 회원권을 분양하는 복합 리조트 사업을 건설하기 위해서요. 이 사람이 땅을 싸게 사기 위해서 광업권을 취득합니다. 그리고 임목법에 의한 임목 있잖아요. 수목의 집단을 기계 장비로 있죠. 기계 장치 아니고 기계 장비, 건설 중장비 같은 건데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려고 합니다. 그래서 취득세 대상은 다 소개해드렸는데, 제가 장황하게 얘기했는데 여러분들 입에 속으로 돌려서 이제 기억해야죠. 서울에서 뭐 팔고 합니까?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요?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어부가 되기로 결심했죠. 선박 취득해서 어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 못하게 해서 강원랜드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체육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하는 리조트 건설하기 위해서 폐강사드렸죠. 광화권 취득해서 임목을 보러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요 스토리입니다. 그래서 쭉 요거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때 여기 보세요. 여기서 토지는 보세요. 여기서 토지는 지적공부상 토지뿐만 아니라 사실상의 토지를 말하고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요. 건축물이 이제 이게 포인트예요. 건축법상의 이제 건축물뿐만 아니라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고, 그런 것들, 요 건축물에 대한 것만 이제 교재를 통해서 제가 강조를 드릴 거고요. 나머지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그래서 항공기, 사람이 탑승해서 항공에 사용하는 거면 비행기, 비행선 뭐 다 포함해요. 차량 그러면 옛날 시험에는 초창기 시험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차량이라고 하면 자동차 관리법상의 자동차에 한한다 그랬는데 아니에요. 원동기 장치에 의해서 화물이나 승객을 실어나르는 거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오토바이, 궤도, 기차, 케이블카 뭐 다 포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선박, 무리를 떠다니는 배면 다 그냥 대상이 된다 생각하시면 되고요. 무채재산권 중에서는 어업권하고 광업권 두 가지만 대상이에요. 자, 어업권과 광업권 두 가지가 대상이고, 무채재산권. 그 다음에 임목법에 의한 임목, 수목의 집단도 대상이고요. 옛날 시험에 기계 장치로 바꿔낸 적이 있는데 아니고 기계 장비요. 건설 중장비 같은 거예요. 그래서 타워 크레인이나 건설 중장비 같은 건데 법에 목록이 나와 있는데 자세한 알 필요 없고요. 기계 장비. 그 다음에 회원권이 있는데 골프, 콘도, 종합주행, 승마, 요트 회원권 같은 이런 회원권들이 대상입니다. 자, 그러면요. 교재를 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자, 교재를 보시니까 취득세 대상 71페이지입니다. 제2절 과세상. 취득세 과세상 물건의 종류는 지방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에 한한다. 그래서 즉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 선박, 임목, 광업권, 어업권, 골프, 승마, 콘도, 종합주행시설, 요트형권을 취득한 자에 부과합니다. 자, 네 번째 줄 부동산, 차량, 기계장비, 항공기는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취득 물건을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아까 현황부과 원칙 말씀드렸죠? 예. 다만 취득했을 때 사실상 현황이 분명하지 않는 경우에는 공부상의 등재 현황에 따라 부과한다. 당연하죠, 여러분들? 예. 그래서 줄글 필요 없어요, 이런 건. 그 다음에 이제 보충 내용에 부동산에 준하는 것, 권리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스토리를 통해서. 토지 건축물 팔고, 자, 저를 보세요. 토지 건축물 팔고 뭘 타고? 항공기 타고, 차량 타고 도착해서. 자, 그 다음에 뭘 샀어요? 선박 취득해서, 어업권 취득해서 고기 잡다가 못하겠다. 강원에도 갔죠? 거기 온 사람들, 골프, 콘도, 종합주행시설, 승마, 요트형권, 분양한 리조트 사건 설하겠습니다. 폐강사 드렸죠? 광업권 취득해서. 임목을 뭐로? 기계, 장비로 싹 밀고 건설한다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71페이지 안가로 1번 부동산을 보세요. 당연히 토지 건축물 취득세 대상인데 토지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하는 법률에 따라 지적공부에 등록 대상이 되는 토지와 그 밖에 사용되고 있는 사실상의 토지를 말한다. 연필로 살짝 밑줄이요. 사실상의 토지도 포함하고. 건축물이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은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과 토지에 정착하거나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레저시설, 저장시설, 급수배수, 도관시설 같은 이런 시설물들 자 말하는데요. 그래서 기억번이요. 자, 취득세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우리가 알고 있는 건물 요거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토지 또는 지하 다른 구조물에 설치하는 시설물 포함하고요. 그 다음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 이런 게 있어요. 자,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 대상 그러면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다는 건데 72페이지 한 장 넘기시면 자세히 취득세 대상이 되는 건축물 범위가 나와 있어요. 먼저 1번은 제목이에요. 그냥 제목만 아시면 돼요. 건축법 규정에 따른 건축물. 자, 요거 뭐냐? 뭐 토지에 정착하는 공작물 중 지붕과 기둥 또는 벽 있는 것과 공법에 배우죠 이런 것들. 자, 이에 딸린 시설물 뭐 지하 어쩌고 저쩌고 점포 차고 뭐 이런 것들 사무실 같은 이런 것들. 2번에요. 토지 지하 또는 다른 구조물에 설치한 시설물의 범위 그래가지고 동그라미 1번에 레저 시설 밑줄이고 그 다음에 수영장, 스케이트장, 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자 레저 시설 밑줄, 그 다음에 골프 연습장 밑줄이요. 가로 자 체육시설의 설치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의하여 골프 연습장업으로 신고된 20타석 이상의 골프 연습장만 해당합니다. 전국 모의고사 같은 거 보면 요걸 20타석을 갖다가 19타석으로 바꿔놓고 시험을 내더라고. 문제 모의고사를. 아 진짜 글쎄 실전에서는 이런 것까지 19타석으로 바꿔서까지 나오고 그러지는 않을 겁니다. 실전에서는 안 나올 건데 모의고사에서는 꼭 이걸 19타석으로 바꿔서 내시는 분들이 계셔요. 그냥 참고적으로 그냥 보시고 등등등 이런 거예요. 그리고 동그라미 2번 이런 저장시설, 독거 저반시설 같은 쭉 있는데 이런 걸 다 뭐 줄 긋고 외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취득세상이 되는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이런 레저시설, 즉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시설물도 포함되어 있다는 거. 골프 연습장 나왔다, 레저시설. 항상 이제 기억해야 돼요. 레저시설 나왔다 그러면 뭘 떠올려야 돼? 골프 연습장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골프 연습장 같은 이런 것도 취득세 대상이 됩니다. 그 다음에 3번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대상이 되는데 보세요.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물을 말한다. 이는 종전의 특수한 부대 설비를 말하는 것으로 건축물에 부수되어 설치되는 경우에 한해서 취득세 대상이 된다 몇 줄이요. 그래서 하나하나 외우는 거 아니에요. 엘리베이터, 에스컬레이터 같은 승강기나 발전시설, 동그라미 5번 건물에 부착하는 금고 등등 이렇게 이런 것들도 건물에 부착 설치될 때는 취득세 대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 이런 것들을 한번 알고 갑니다.
자, 그래서 취득세 대상 그러면 토지 건축물에서 토지는 사실상의 토지 포함하고 건축물 그러면 건축법상의 건축물, 건물뿐만 아니라 골프장장 같은 시설물 포함되어 있고 또 건축물에 딸린 시설물도 일정한 경우에는 대상이 되는 것도 있다. 이렇게 말하시면 됩니다. 73페이지 나머지 것들은 그냥 제목만 아시면 되고 참고적으로 다 읽어보는 거예요. 참고적으로 쭉 읽어보시는 거고 74페이지까지 쭉 참고적으로 읽어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취득세 대상 다 소개해 드렸습니다. 75페이지로 갑니다. 제3절 납세무자입니다. 자, 취득세는 누가 납세무자가 되느냐 봅니다. 고기 한번 또 드시고요, 여러분. 수강생분 중에는 저 같은 분들이 좀 있긴 있는 것 같아요. 보면은 수업을 멀쩡히 잘 이렇게 초반에 잘 듣다가 방황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막 괜히 방황하고 돌아다니다가 나중에 또 이렇게 그러니까 초반에 좀 이렇게 열심히 나오다가 방황하다가 이제 늦봄, 초여름이 돼가지고 다시 나타나가지고 그때 막 또 마음 급해가지고 공부하려고 하는 분들 계시는데 우리 공유계사 시험은 여러분들이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하루에 뭐 10시간씩 공부하면 되나요? 이런 분들이 계시는데 아이고 자 그런 분들은 고시 공부해 지금 저기 와 있을 분들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공부해요, 여러분들. 더군다나 뭐 팔팔한 그 20몇 살 막 팔팔한 청춘들도 아니고 체력이 좋을 때도 아니고 공부 못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또 지금부터 공부를 그렇게 하면은 여름에 지쳐가지고 공부 못해요. 막판에 스포트를 내요. 공부는 무조건 막판이 핵심이에요. 그래서 공부는 초반에 틀을 잡아놓고 쭉 그냥 이렇게 꾸준히 조금씩 그냥 꾸준히 수업 들으면서 꾸준히 이렇게 하다가 막판에 이제 한 몇 개월 이제 바짝 하는 거거든요. 공부, 객관식 시험 같은 건 특히 이렇게. 그래서 막판에 힘을 내 스포트를 내야 되는데 우리가 막 9, 10월 달 2달 그때 이제 전범위를 쫙 공부하고 시험 보고 전범위로 우리가 강의하고 이제 전범위로 하기 위해서 그때 막판에 보기 위해서 수많은 날들 지금 용어 익히고 밑줄도 긋고 문제도 풀고 이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부터 뭐 그렇게 오버할 것도 아니고. 그렇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이렇게 본방 사수에서 수업을 그날 듣고요. 그래서 인강 수강생분들도 저한테도 제가 항상 강조하는 게 인강 수강생분들한테는 꼭 강조하는 게 있어요. 인강 수강생분들은 인강으로 합격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왜 어렵냐면 인내심, 자기 절제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매일매일 요일을 정해놓고 오프라인 학원처럼 그 요일에 그 업데이트 되는 것을 계속 그 과목을 바꿔가면서 들어야지 한 과목 일주일 쭉 듣고 그 다음에 또 한 과목 일주일 쭉 듣고 이런 식으로 하다가는 세법은 거의 시험장 가기 전에 그때서야 이제 보게 돼요. 그래서 그거 안 되거든요. 그런 얘기 하는데 오프라인 학원 수강생도 똑같아요. 매일매일 그 빠지지 말고 들어야지 어떻게 하다가 빠져가지고 그걸 보충하지 않고 지나가면 나중에 그게 구멍이 돼가지고 연결이 안 되고 그래서 계속 이제 뭔가 문제가 생겨요. 한 번 빠진 것이. 그렇기 때문에 매일매일 그냥 수업 듣고 전후로 와서 아침에 와서 문제 풀고 그죠? 전주 했던 거 복습하면서 문제 풀어보고 그 다음에 수업 듣고 그 다음에 끝나고서 이제 좀 공부했던 거 세법은 복습하기 쉽게 돼 있어요. 카페에 제가 핵심 요약 정리 올려놨으니까 다음 카페 와서 그거 한번 읽어보고 그 다음에 문제 나와 있으니까 풀어보면 바로 복습도 되고 이런 식으로 하고 세법은 던지면 되고 나머지는 남는 시간은 다 뭐라고 그랬습니까? 1차 과목 민법 학개론 공부하시고 이렇게 하면 되는 거예요. 동차 준비하신 분 어린 시절에 영어 수학 공부하듯이 틈만 나면 뭘 공부해야 돼? 민법 학개론 공부하는 거 무조건. 그래서 5월달까지는 무조건 그냥 민법 학개론 공부하고 자 틈만 나면 그래서 공부하고 그 다음에는 뭐 여러분 토요일이라고 해서 수업 빠지고 노는 사람들이 있는데 토요일이라고 쉬고 일요일날 쉬고 월요일날은 후유증이 있으니까 좀 뭐하고 이러면 공부 못해요. 공부는 꾸준히 조금씩이라도 꾸준히 계속 하는 게 좋습니다. 상기시켜서 그렇게 해서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크게 뭐 꼭 도서관 가서 자리 펴놓고 막 커피 한 잔 마시고 좀 얘기 좀 하고 그러다가 자리 잡아놓고 책 펴놓고 꼭 이렇게 공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공부는 수업 끝나고 가면서 제가 짜투리 시간 잘 활용하라고 그래요. 말씀드리는데 저녁반은 특히 이제 계속 강조를 드리거든요. 그런 거를. 예, 수업 끝나고 가시면서 공부했던 거 떠올려보고 이렇게 떠올려보고 이게 중요한 암기사항이라고 했는데 그런 것들 시간 지나면 또 까먹겠지만 그래도 그런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 몇 가지 자꾸 헷갈리는 것들은 한번 페이퍼로 한번 적어가지고 그래서 무슨 집에다가 냉장고에 붙이든 아니면 어디다 붙이든 뭐 어디다 붙여놓고 예? 침대 머리맡에다가 붙여놓고서 잠자기 전에 한번 보고 자고 뭐 이런 식으로라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그냥 이렇게 조금씩만 이렇게 짜투리 시간을 활용해서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렇게 하면 뭐 설거지 하면서도 멍하니 뭐 이렇게 하거나 그럴 것이 아니라 저 설거지 하면서도 그 외울 것 좀 주부들은 외워보고 이렇게 하는 거 여러분들 공부는 딴 게 아니라 꼭 도서관 가서만 공부하는 것이 아니라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네.
왜? 할 말씀 할 말해봐. 자, 그래서, 그래 하는 거라니까, 공부는. 예. 자, 75페이지 봅니다. 아니, 그렇게까지 하고 싶지 않다, 이런 표정을 짓는 것 같길래. 그렇게 해야 한다니까. 75페이지 봅니다. 제3절 납세무자 보겠습니다. 취득세 납세무자는요, 취득세 대상이 되는 자산을 취득한 자이죠. 개인과 법인은 물론 국세기본법상의 규정에 의한 법인격 없는 사단, 재단, 기타 단체도 납세무자가 된다. 연필 같은 거로 살짝이요. 그리고 취득세는 개인이 취득하든 법인이 취득하든 취득세는 달라지지 않는다고 그랬습니다. 세금계산은. 물세이기 때문에. 자, 1번에 보니까, 자, 일반적인 취득세 납세무자예요. 취득세는 부동산 등등 이런 것들을 취득한 자에게 부과하는데, 양가로 1번 사실상 취득자가 취득세 납세무자입니다.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요까지 빗줄이요. 그리고 등등등 그 아랫줄 중간에 등 수산업법 다음에 등 빗줄 관계법령에 따른 계속 빗줄입니다. 등기 등록을 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이게 포인트라고 그랬죠. 사실상 취득하면 각각 취득한 것으로 보고 해당 취득 물건의 소유자 또는 양수인을 각각 취득자로 한다. 밑줄 쫙이요. 그래서 바꾼다 시험에서 부동산 등의 취득은 민법 등 관계법령에 따른 등기 등록을 이행한 경우에 하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 X제론들 등기와 무관하고요. 그 다음에 안가로 2번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차, 기, 항, 선, 머리글 짧다. 차기항선의 경우는 밑줄입니다. 승계 취득자만이 납세무자가 됩니다. 차량기, 장비, 항공기, 주문에서 건조는 선박은 원시 취득자는 납세무자가 돼야 한대요?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이제 의제 납세무자입니다. 그래서 취득세 납세무자로 보는 경우가 쭉 나와요. 그래서 요거 몇 가지 이제 제가 설명을 드릴 거고, 여기에 중요합니다. 이제 아까 제가 납세무자는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안 중요하다고 그랬어요? 시험에 나옵니다. 내가 나온다고 얘기했어요. 29회 시험에 나옵니다. 자, 나오는데 29회 시험에 무조건 나옵니다. 자, 그래서 요거 의제 납세무자 잠깐요 쉬었다가요 요거 쭉 이어서 몇 가지 설명을 더 드리겠습니다. 잠깐 쉬겠습니다.